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하시는 주제, 단약, 수면제 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수면제를 끊는 법의 가장 기본은 기저질환, 내 불면에 수면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다면 질환은 먼저 치료가 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진통제를 끊기 위해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없어야 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불면이 있다면은 체중을 감량하시든 수술을 받으시든 약기를 사용을 하시던 수면 무호흡이 사라져야 하고요. 하지불안 장애 없이 빈혈로 인해서 하지불안 장애가 생긴 거라면 당연히 내가 식사를 열심히 해서 빈혈은 아닌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하지불안 장애가 사라진 상태가 돼야 되겠죠. 우울과 불안 장애로 인한 불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과 불안은 불면을 악화시키고 불면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만 불면이 정리되고 그래야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술, 스마트폰, 여긴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담배, 전제 조건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침대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은 중단하셔야 돼요. 또 조현병, 조울증 증상 악화로 인해서 불면이 생겼다면요, 마찬가지로 그 질환을 치료해야만 불면이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환청이 심한 상태에서는 수면제를 드려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조증 상태가 심한 상황에서도 수면제를 드려도 효과는 거의 없고, 분명 기저질환을 치료해야만 수면 관련된 약들도 효과를 발휘하고 그래야 약을 결국 끊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위생과 수면 효율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겁니다. 수면 위생은 불빛, 온도입니다. 불빛이 있게 되면은 머리 안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나를 졸리게 하는 물질이 억제가 되고,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이후 30분 정도가 지나야 그 멜라토닌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야 나는 졸리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자기 직전에 담배 한 대 태우시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담배 역시 각성 효과가 있고 각성 효과가 사라지는데 30분이 걸리거든요.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을 중단하고 난 이후에 30분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스마트폰 하다가 졸리면 자요. 불면증 꿈나무입니다. 결국 불면증에 걸리시게 될 거예요. 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는 보통 20도 전후가 수면에는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이것보다 낮거나 높게 되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에 전기장판 또는 온수매트 너무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몸은 나른한데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하시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길어지열정 실제로 깊은 수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수면은 리듬이에요.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야만 더 잘 자고 깊게 자게 되는데, 언제는 9시에 자고 언제는 새벽 3시에 자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각성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칙을 가져야 돼요. 야식 금지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면 그 장이 움직이는 느낌 때문에 잠이 깹니다. 내가 실제로 깨지 않아도 장 움직임은 뇌를 깨우고, 뇌를 깨우면 결국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운동 종료 시간 역시 영향을 줍니다. 12시에 주무실 거라면 10시에는 운동을 종료하셔야 돼요. 운동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 것이 다시 식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서 온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식지 않는다면 방 온도는 낮더라도 내 체온은 높기 때문에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운동하고 난 다음날 몸이 아파서 아침에 피곤하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그중 거의 대부분은 밤늦게 과다한 운동을 해서 체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무셔서 잠이 깊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피로감입니다. 술, 커피 다 방해가 됩니다. 커피는 각성효과 때문에 방해되고요. 술은 보통 저녁에 드시죠. 저녁에 드시게 되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잠입니다. 30분 이상 주무시는 낮잠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입니다. 저녁잠을 뺏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시에 낮잠을 30분 이상 자면 낮잠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잠을 깨는 데 시간이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낮잠의 의미는 잠깐 눈을 붙여서 신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거지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위한 잠은 아니에요. 낮잠 한 번 자고 나니 개운하다 하시는 것은 신체적인 피로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개선된 상태가 그리 길게 유지가 되진 않죠. 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깊은 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효율 85. 수험생 느낌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면 효율이 뭐냐면요, 내가 침대에 있는 시간 분의 실제 의식을 잃는 시간, 곱하기 100입니다. 비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대 안에서 잠을 들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10시간 정도를 있었대요. 근데 10시간 중에 2시간은 잠이 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했고, 나머지 8시간을 잠을 잤다 하면 수면 효율이 80%인 겁니다. 그러면 수면 효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2시간은 이불 밖으로 나가서 스마트폰 하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거의 바로 주무시게 되면 수면 효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침대 안에서 그래서 30분 이상 깨어있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서 말똥말똥 30분 이상 있는 상황이라면 침대 밖으로 나오셔서 차라리 말똥말똥 있으시면 돼요. 그 침대 밖으로 나가 재미난 거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요, 의자에 앉아있거나 방바닥에 앉아있으면 5분 정도 지나면 졸음이 다시 몰려옵니다. 그때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수면 효율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제 블로그나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불 속에 있을 때는 최대한 잠자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불 속에 있을 때 잠이 안 든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머리 입장에서는 이 촉감이 있을 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가 보네 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급성불면이 이런 식으로 만성불면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불면 때문에 왔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되게 이상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10시간 이불 속에 있고 그중에 4시간 주무신대요. 그럼 수면효율이 40%입니다. 이 수면효율을 올리는 게 치료의 1번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앞뒤 잘라서 2시간, 3시간은 이불 밖으로 나오시고 5시간만 이불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 5시간 중에 똑같이 4시간을 주무시는 게 보통 한 3시간 정도 주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효율은 40%에서 60%로 늘어난 건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4시간 자던 게 3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는 치료냐고 물어봅니다. 맞는 치료입니다. 그렇게 수면 효율을 80% 정도까지 올린 상태에서 전체 수면 시간을 서서히 늘리게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보통 기대하시는 것은 병원에서 내가 의식을 잃은 시간을 한 번에 길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하시지만, 그것은 인체의 작동 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희망사항이에요. 몸은 언제나 특정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던 그런 기억들, 그때 내가 어떤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불 속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긴 만큼 그것을 교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을 줄이고 이불 속에 있을 때 최대한 잠자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수면 효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제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께 수면 효율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입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건데요. 아까도 그 필수 아미노산 얘기를 했었죠. 트립토판 얘기입니다.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식품으로 섭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트립토판은 아까 수면 위생에서 언급한 야식 중단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야식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트립토판을 야식으로 먹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발 낮에 드셔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배고픔이 각성을 시키는 개념도 있고, 특히 저혈당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악몽이나 발한, 땀이 나는 그런 증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탄수화물로 된 간단한 자극적이지 않은 스낵은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내인성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생성 재료입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지 않고 세로토닌 역시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비건 같은 경우에는 불면과 우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요, 주로 유제품 육고기 생선인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면 두부, 두유, 호박씨, 호두,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감자, 바나나, 토마토 같은 것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스낵으로 바나나나 감자 같은 것을 많이 권해드리지만 직장인의 1순위는 아무래도 바나나입니다. 저렴하고 먹기 간편하기 때문이죠. 멜라토닌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수면 사이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수면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1, 2, 3번이 전제가 된 이후에 수면제를 감량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중단하게 되면 불면 장애가, 불면증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면제가 눌러줬던 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각성이 됩니다. 더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감량을 해야 됩니다. 전체 용량의 한 20% 내로 감량을 해야 이 반동을 없앨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게 감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여가 약물 먼저 줄이고 이후에 저여가 약물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여가 약물과 저여가 약물은 표로 나와 있고 그 표를 전체 용량으로 환산한 이후에 20%, 10% 정도를 계산해서 다시 어떤 약부터 줄일지를 고민해야 돼서 생각보다 이건 복잡해요. 약을 줄일 때 발생하는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작 2알 먹던 분이 한 알 밥 먹으면 반을 안 먹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1번 상비약과 상비약을 어떤 상황에서 먹을지. 그래서 저는 약을 줄일 때 2알을 한 알 반으로 줄이면 반알짜리를 필요시약으로 같이 드려요. 그러면 덜 불안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추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앞서 얘기한 수면 위생 점검, 수면 효율 점검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수면제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하면 나는 수면제 먹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전에 그 수면에 대한 강의할 때 가장 좋은 사람, 수면제 안 먹고 잠 잘 자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을 잘 자다가 어느 정도 다시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다시 시도할 때는 내가 지난번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수면제를 이제 끊는 법. 강의 비중으로 본다면 수면제를 끊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단약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